얘들 안녕, 원장쌤입니다. 시험 잘 치고 이제 추석 연휴 중에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수업 오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자,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이제 시험이 끝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험이 어떻게 출제됐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역으로 분석을 해보고 다음 시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우리가 다음 기말고사 때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총평 영상 촬영을 열심히 준비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거는 앞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분석 내용을 얘기를 해주시네. 우리 학교 내신이 그런가 보다. 이런 방관자적인 태도로 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이 분석 내용을 정말 곱씹고 곱씹어서 내 걸로 만든 후에 기말고사에서는 정말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매우 궁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영상을 들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2학기 중간고사 총평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잘 보시고 시험지를 앞에 두고 들으셔야 돼요. 시험지를 두고 필기를 해가면서 이 시험지를 깨끗하게 두는 게 아니라 내 분석지로 활용을 하시고 다음 기말고사를 시작할 때 물론 담당 선생님께서 이 총평 내용이나 분석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주면서 계획을 짜주겠지만 그래도 내가 필기한 것들을 가지고 나도 나중에 그때 어떤 내용이 있었지 하고 열어볼 수 있도록 필기를 꼼꼼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 이번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이 시험 난이도라고 하는 건 사실 내 실력이 어떤가에 따라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 누구는 어렵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고 누구는 쉬웠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시험 대비를 진행했던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봤을 때 이거는 좀 평이하게 공부를 했다면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구나 아니면 공부를 했어도 이건 정말 어려웠겠구나 하는 기준으로 선생님이 조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번 우리 중간고사의 난이도는 난이도 상, 중, 하 중에 중입니다. 그래서 좀 공감이 되니? 맞아, 중이었던 것 같아 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이게 뭐가 중이야 라고 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선생님이 중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확실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갔었던 지문들의 숙지가 완벽했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모두는 아니야.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난이도 중이라고 뒀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숙지란 내가 한번 시험 범위를 한 바퀴 돌렸어의 수준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매번 강조하는 것은 내신 기간의 회독은 최소 몇 회독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선생님이? 지금 대답이 나와야 돼. 최소 몇 회독? 최소 8회독 이상은 해야지 내가 숙지를 시도했구나 정도는 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 8회도 보통의 친구들의 경우 8회면 지문이 충분히 익숙해진다라는 기준인 거지 어떤 친구의 경우에는 10회독이 될 수도 있고 12회독이 될 수도 있고 20회독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어찌됐든 그 숙지가 완벽하다라고 하는 수준에 도달했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내가 계속 제공했었던 학습지 강의 그리고 우리 에이닷에서 나오는 모의고사 강의 그리고 마지막 직보시험 그리고 내가 그때 진행했었던 모의고사 풀이 내용까지 정말 곱씹고 곱씹어서 내 것으로 만들었다면 정말 쉽게 느꼈을 시험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 순간에도 공감이 안 가면 어떡하나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강의로 다 남겨져 있고 직보 시험지로 다 남겨져 있고 그리고 직보 풀이까지 선생님이 영상으로 찍어서 단톡에 올려줬었지 영상으로 다 증거가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의 강의와 수업과 플랜을 따라왔다면 쉽게 느꼈다라고 하는 거는 뒤에서 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선생님은 결론적으로 난이도를 중으로 잡았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시간 부족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 그래서 아는 문제인데도 시간이 없어서 못 적어냈다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 친구들에게 그 얘기가 들리는 거 보니까 너 혼자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근데 시간 부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선생님, 저는 시간이 진짜 부족해서 문제 다 풀지도 못했는데 그럼 이거 되게 어려운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시간 부족이라고 하는 거는 친구들 아까 전에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적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난이도를 판별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보통 학교들이 객관식 20문제를 내는데 이번에 우리 시험에서 객관식이 30문제, 40문제가 나왔다. 그건 정말 난이도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긴 해요. 근데 객관식 20문제, 물론 적은 건 아니지만 평이한 수준이거든요. 서술형 6문제, 많은 건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그냥 평이한 수준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시간 부족을 느꼈다라는 거는 이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겠지. 결국 내신 시험에서의 속도라고 하는 건 풀어내는 속도야. 알고 틀리고, 알고 모르고,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맞는 건데요. 얼마나 빨리 풀 수 있었냐고. 적는 건데 얼마나 빠르게 적어낼 수 있었냐고 하는 이거는 회독수랑 굉장히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내가 이번에 시간 부족하다라고 느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다음 내신 때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겠어? 회독수를 올려서 풀어내는 속도까지 내가 챙겨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시험지에 필기를 하면서 나는 다음에 회독수를 늘려야 되겠다. 또는 회독수를 이 정도면 유지를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적어내세요. 근데 우리가 회독수라고 하는 건 그냥 시간 투자야. 실력이 높든 낮든 시간 투자라 하면은 회독수는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즉, 실력이 아니라 노력으로 커버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시간 부족 현상이 있었던 친구들 잘 들으세요. 다음번에는 뭘 올린다고요? 회독수를 올려서 가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출제 분석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 에이닷에서 제공하는 내신 분석지의 일부를 선생님이 가지고 왔는데 좀 더 말로 풀어서 설명해 줄게. 자, 어떤 부분을 봐야 하냐면 여기서 봤을 때 자, 여기서 봤을 때 자, 여기 지금 일단 우리가 시험 범위 이번에 들어간 게 외부 지문으로 선생님이 분석을 해놨지만 이제 외부 지문 즉 영어 A와 영어 B에 해당하는 학습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시험 범위가 출제가 됐단 말이야. 자, 근데 분석을 해보니까요. 전체 100% 중에 모의고사가 30% 정도, 외부 지문이 69% 정도, 즉 70% 정도가 나왔다. 조금 더 선생님이 계산을 해봤거든. 영어 A에서 나온 객관식 서술형 합쳐서 영어 A에서 나온 문항의 배점이 35.2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B에서 나온 게 40.3점. 아무래도 영어 B의 학습지 범위가 조금 더 넓었다 보니까 영어 B가 5점 정도 더 나온 거긴 한데 근데 영어 A에서도 사실 내용이 없는 것 치고 나는 많이 출제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24.5점까지 다 해서 우리 우남고는 세 가지의 시험 범위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내는구나 라고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모의고사만 많이 본다 아니면 영어 B만 많이 본다 라고 하는 걸로는 높은 고득점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을 또 봐야 되냐면 자, 이거 선생님이 만든 이후로 좀 더 추가 분석을 하면서 내용이 조금 변형된 건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이번에는 변형이 된 문항들이 정말 많이 없었습니다. 뭐 사실 없는 편이라고 보긴 해야 되는데 사실 너네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크리티컬했다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자, 이 문항들은 뒤에 가서 선생님이 문항 문제를 직접 보여주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대부분은 비변형이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공부했던 지문들이 대부분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회독수로 내가 이걸 익숙하게 만들었다면 실력이 조금은 낮더라도 문제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범위별로 배점을 한번 살펴봤고 두 번째는 이제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유형을 우리가 봤을 때는요 이겁니다. 자, 먼저 제일 많이 나온 유형을 한번 보면은 서술형에서 우리말로 쓰시오라고 하는 우리말 서술이 가장 많이 나왔다. 실제로 배점으로는 17점에 해당하는 100점 중에 17점이면 정말 많은 거 아니니? 17%, 거의 20%, 5분의 1입니다. 5분의 1이 우리말로 써내는 문제가 나왔어. 자, 이제 우남고 내신 대비해서 뭐가 중요한지 느낌이 오기 시작하지? 자, 그리고 더 대박인 게 있어. 객관식인데 일치불일치 문제가 배점으로 14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둘이 합해봐. 둘이 합해서 31점이거든. 즉 100점 중에 30점이요.
내용을 이해했고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야. 3분의 1이요. 그러니까 운항고 내신 범위에서 내용 파악, 독해를 잘 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느낄 수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나온 게 빈칸이었습니다. 근데 너네들 빈칸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결국에 빈칸도 문장 하나하나마다의 정말 디테일한 내용 파악이 되어 있어야 빈칸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그래서 빈칸 유형이 12몇 점이니? 12.6점이에요. 자, 그럼 31점에서 12.6을 더하면 43.6. 거의 지금 얘들아 40%가 넘는 배점이요. 내용 관련 유형에서 많이 튀어나오고 있다. 그냥 정말 단순히 내용 파악만 해도 빈칸, 순서, 일지, 우리말 서술까지 내용을 풀어서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지금 서술형 객관식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100점 중에 43.6점이 내용 관련한 문제였다. 됐나요? 자, 물론 뭐 찾아쓰기, 그 다음에 삽입, 어휘, 요약, 영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다 어법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전체 100점의 모든 문제들이요 전부 다 내용과 관련된 거긴 합니다만 뭐 이런 거 있죠. 요약 같은 경우는 요약문이 있고 빈칸이 뚫려 있어서 정말 딱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그 말, 그 단어를 영어로 알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 이거는 내가 영어를 좀 잘 못하면 내용을 알더라도 답을 찍기가 어려울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빈칸, 일치 이런 것들은 달라. 특히나 일치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글 선지로 나왔어. 내가 읽고 풀 수 있었단 얘기야. 그러니까 정말 단순 내용 파악만 되어 있어도 우리가 43점을 챙겨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과 나머지 내가 영어 실력이 조금 받쳐준다라고 하면 정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난이도를 중으로 뒀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주요 문항을 쌤이 아까 전에 지문 내용을 진짜로 보여주면서 알려준다고 했었잖아요. 자, 시험지 지금 보고 있을 거니까 같이 한번 봐볼게요. 객관식 4번입니다. 객관식 4번에서 객관식 4번을 틀렸다고 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기는 하거든. 근데 한번 잘 봐보세요. 자, 객관식 4번에 삽입 문제입니다. 삽입 문제고 이 지문을 보면 갈등's conflict triangle이라고 해서 갈등의 갈등 삼각형이네 라고 하면서 attitude라는 걸 보면서 태도 파트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 에이다 친구들은 빨리 파악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 문장을 읽어봤을 거 아니야. 특히 선생님이 이런 문장 나오면 포기하지 않고 꼭 읽어봐라. 꼼꼼히 해봐라.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많이 강조를 했었잖아. 자, 예를 들어서 라고 하는데 이상한 거지. 이 질문 중에서 예를 들어서라고 시작하는 문장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읽어보면 코워커의 크리티컬한 피드백, 아주 중요한 피드백을 내가 퍼스널 어택으로 받아들이는 거,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 내용이 지문 안에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원문을 찾아보면 이 말은 없습니다. 근데 내용 파악이 중요하다 했잖아. 자, 코워커의 피드백이 있는데 그거를 피드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였다면 이 지금 상황에서 뭐가 일어난 거죠?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당연히. 오해가 일어난 거니까 지문 내에서 미스퍼셉션이 나왔던 이 다음 D 파트에 들어가는 게 맞았던 거거든요. 자, 새로 나온 문장을 선생님이 알맞은 자리에 넣으세요라고 하는 변형식 객관식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 봤을 때 어렵니? 어렵지 않지. 당황하지 않았다면 오해구나. 그럼 오해 밑에다 집어넣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어. 그래서 변형이 심하지 않았다라는 게 지문 전체를 막 바꾸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차분하게 읽었다면 내가 알고 있었던 내용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 4번 문제는 삽입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학습지에 나왔던 지문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너가 오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런 예시를 봤을 때 얘가 오해의 예시구나라는 걸 연결지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운항고는 이런 문제를 굉장히 좋아하지. 적용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나왔다라고 하는 게 좀 주요 문항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정말 많은 친구들이 틀렸다고 했었던 7번 문제인데, 자, 7번 문제 선생님이 하도 많이 틀렸다 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근데 얼핏 봤을 때는 냉부회 그 리뷰 글이잖아, 그지? 그래서 아, 그 글이구나 하면서 읽었는데 익숙하지 않았을 수 있어. 아, 뭔가 내가 아는 내용이랑 비슷하긴 한데 내가 이 단어를, 이 문장을 본 적이 있었나? 라는 게 있었을 수 있어. 또 똑같이 뭐가 있냐면 13번, 14번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서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해서 롤의 리뷰, 그리고 오펜하이머의 리뷰, 기억이 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학습지 자료를 주면서 내용을 읽어가라. 내용만 파악해봐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근데 실제로 읽기만 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긴 했어. 그리고 13번, 14번이 틀렸다라는 친구들은 많이 없긴 했어. 근데 그 중에 왜 7번을 많이 틀렸을까라고 했을 때는 좀 이유가 있기는 하더라. 자, 근데 선생님이 일단 이 세 개를 같이 갖고 온 이유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혹시 지금 그 쌤이 나눠줬던, 학원에서 나눠줬던 학습지 원문 자료가 있다면 같이 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 글이 실제로 있지만 실제 원문과 다르게 출제됐습니다. 변형이 됐어요. 자, 근데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됐냐면, 원래 이 글의 원문들은 얘들아, 리뷰 글이었어? 감상문 글이었어? 기억나세요? 근데 나의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이런 말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지? 기억나니? 내 얘기가 들어가면 감상문이야, 리뷰야? 감상문이라고 하죠. 자, 대부분 감상문의 형태를 좀 많이 띄고 있었어. 물론 그 작품에 대해서 설명도 하지만 나는 어떻게 느끼냐면 이런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상문이라고 쌤이 분류를 해볼게. 근데 이 글을 찬찬히 잘 읽어보잖아? 그러면 나는 이라는 말이 싹 다 빠져 있습니다. 즉, 감상문에서 뭘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리뷰 글로 선생님이 변형을 시킨 지문입니다. 됐나요? 자, 근데 뭐 롤의 장점들, 냉부의 장점들, 포맷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막 바뀌지 않았겠지. 원래 15분 주고 요리하는 건데 20분 주고 요리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바꾸지 않았어. 내용 자체는 똑같았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리뷰로 바꾸면서 지문 안의 표현들이나 몇몇 단어들도 다 바꾸셨기 때문에 혹시나 해석이 어려웠다면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7번을 많이 틀렸으니까 이것만 같이 한번 볼게. 자, 7번을 볼 때 선생님이 문제 풀 때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this 같은 지시사, this format이라고 보고 아, 냉부에 냉장고 가지고 와가지고 재료 다 꺼내놓고 15분 동안 두 팀이 싸워가지고 이제 요리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 포맷이라고 떠올렸을 거야. 그지? 자, 그러면서 쌤이 알기로는 2번 찍은 친구들이 진짜 많았던 것 같은데 왜냐면 2번 앞문장에서 15분 동안에 요리를 합니다라는 내용이 나와. 근데 정답은 친구들 몇 번이었지? 4번이었어. 왜 4번으로 갔었어야 됐냐면 사실은 2번 문장 뒤, 3번 문장 뒤에 이 전부 다 내용이 포맷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 문장으로 포맷 설명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포맷 얘기를 한 다음에 주어진 문장에 보면 이 포맷은요, 막 다양한 목적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양한 목적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앞에서는 당연히 포맷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하고 뒤에서는 그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자, 4번 뒷문장에 보면 It provides authentic insights 라고 해서 정말 아주 진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라고 하면서 목적에 대한 내용이 4번 뒷문장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얘는 어떤 문제가 있었었냐면 내가 냉부회라는 지문이 좀 익숙하긴 해. 그리고 리뷰로 바꾼 것도 알겠어. 근데 풀어내는 방식은 사실 굉장히 모의고사와 유사한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내신처럼, 내신은 왜 그렇잖아. 지문을 아니까 좀 꼼꼼히 안 보고 내가 알아. 내가 아는 내용으로 좀 푸는 경향이 있잖아. 그지? 근데 얘는 좀 더 고민을 수능식으로 해줬어야 실수 없이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라고 선생님은 분석을 했어. 알겠지? 그래서 혹시나 2번 찍었다 또는 다른 답 찍었다 라고 하면 선생님 분석을 들어보면서 아, 다음번에는 내가 좀 더 수능식으로 이렇게 변형된 지문에서는 수능식으로 사고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 14도 마찬가지 감상문에서 리뷰로 바꾸는 거. 우리가 감상문과 리뷰의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기 때문에 바꾸는 거야 문제가 없잖아. 근데 여기서 요지라고 했을 때 아, 이거에 대해서 리뷰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잘 찍어냈으면 정말 잘 푼 거고요.
여기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지문을 바꿨지만 결국에 이 밑줄 친 내용이 뭘 뜻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였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단순 내용 파악이었어. 그리고 학교 수업에서 쌤이 알기로는 이거 선생님이 많이 강조해서 잡아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 수업과 복습을 정말 철저히 잘한 친구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다라고 선생님은 분석이 되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객관식 5번, 10번, 11번을 볼 건데 자,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단어 변형이 나왔습니다. 혹시 이거 틀린 친구들 잘 봐. 또는 맞췄더라도 여기에 단어 변형이 있었다고 하는 친구들 잘 봐요. 자, 근데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변형이 좀 확 획가닥 돼가지고 바뀐 단어도 아주 어렵고 그래가지고 와, 이 단어가 뭐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줄어들다가 들어가야 되는 건 알겠어. 근데 이 단어가 줄어들다라는 뜻이 맞아? 이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확 어려운 단어로 바꿔주면 좋았는데 그렇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단어 변형 난이도가 쉬웠습니다. 어려운 변형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자, 어느 정도냐면 자, 예를 들어 여기 지금 5번 문장 4번 선지에 보시게 되면 lesson이라고 해서 잘 안 보이니까 써줄게. lesson이라고 해서 줄어들다라는 뜻이잖아. 자, 이게 답은 아니었거든요. 답은 5번이었어. 근데 lesson이 답은 아닌데 원문에서는 어떤 단어였냐면 reduce였다고. 알겠지? 어렵지 않죠? 원래 썼던 reduce도 어려운 단어가 아니었고 lesson도 그렇게 어려운 수준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레슨 단어 알면은 오히려 완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 맞지? 뭐가 줄어드는 게 맞아? 긴장감이 줄어드는 게 맞지? 하고 그냥 넘겼을 거예요. 무리 없이 푸셨을 거예요. 이거 외에 변형된 게 없습니다. 정말 한 단어 딱 바꾸신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여기 10번에 보시게 되면 이거 정답이 1번이었어.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한 거. 동물 실험 실제로 의학 발전은 동물 실험의 결과가 아니라 법적으로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어. 그렇기 때문에 동물 실험이 마치 의학 발전을 야기시킨 것 같이 보이는 거야 라고 하는 내용에서 법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라는 것에 빈칸이 뚫렸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두 테스트 때 왜 정말 많이 물어봤잖아. 뭐예요? 야, 그러니까 동물 실험 반대하는 사람들이 옹호자들, 찬성자들이 자꾸 동물 실험을 하는 게 의학 발전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뭐라고 역으로 다시 반박한 거야? 라고 했을 때 법으로 묶여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라고 우리 구두 테스트 때 많이 했었죠. 그게 그대로 빈칸으로 나왔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어떤 변형이 일어났냐면 1번 선지에 the result of legal requirements 라고 해서 법적인 필수, 그러니까 필요성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requirements 필요성이니까 법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맞지 법으로 필요했잖아 라고 하면서 어렵지 않게 찍은 친구들 있었겠지만 실제로 이 requirements가 원문에서는 requirements가 아니라 necessity였습니다. 필요성. 됐나요?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워. 그러니까 requirement나 necessity나 둘 다 어려운 수준의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쫌쫌따리 단어를 많이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 외에는 변형된 게 없고요. 자, 11번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갈등수 컨플릭트에서 컨트래딕션 파트네, 세 번째 파트, 컨트래딕션 파트네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 하이라이팅 뒤에 들어갈 말을 골랐으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의 답은 뭐였냐면은 2번이었거든요. The significance of addressing root causes. 근본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라는 내용이었어. 이거 워낙 많이 반복했고 강의 안에서도 선생님이 강조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예요. 근데 이 significance라는 단어가 실제 원문에서는 importance였습니다. 됐나요? 원래도 어려운 단어가 아니었고 significance 워낙 많이 외웠던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 변형이 별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았어. 난이도가 쉽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보시면서 선생님 저 레슨 모릅니다. 저 requirement 모릅니다. 선생님 저 significance 모릅니다. 단어 열심히 하세요. 이건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빨리 쫓아오셔야 돼요. 근데 이런 단어들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문제를 틀렸으면 안 돼. 알겠지? 틀렸으면 안 됐고 어렵게 느꼈어도 안 돼. 그리고 선생님이 예측하기에 이런 변형들은
다른 학교들과 비교를 해봐도 정말 높은 수준의 변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이번 시험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변형되는 단어들의 수준이 올라갈 가능성이 진짜 많고요. 변형의 개수가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진짜 높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학교 선생님이 학교 시험 쉽다고 했어, 어렵다 했어? 대부분 쉽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었니? 그지? 쉽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변형이 되는 수준이 학교 선생님이 쉽다라고 얘기하는 수준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가지고 가서 앞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스포해 주시는 걸 잘 듣고 시험 대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 보면 객관식 18번입니다. 객관식 18번에는 어떤 게 있었냐라고 하면 자, 이거 모의고사 지문 기억나요? 잠을 안 자면 아데노신이 계속 쌓여서 결국에 아데노신 때문에 우리는 잠을 계속 잘 수밖에 없게 될 거다. 참아도 우리는 결국에 못 참아 라고 하는 지문이었는데 자, 이 지문 같은 경우는 혹시 풀 때 느꼈니? 이 마지막에 우리 특히나 선생님이 순서 문제 때문에 순서 문제를 대비하려면 두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외워. 그리고 특히나 좀 고난도로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은 A to Z를 하면서 정말 문장 하나마다의 순서를 다 잡았기 때문에 지문의 문장을 보면 이거 어디쯤 있었던 문장이다 라는 게 머릿속에 있을 거거든? 근데 이상하다. 내가 봤었던 지문의 마지막 문장이 아니야. 실제 문장이 왜 잠이 catches you up, 너 따라잡을 거야 라고 했었던 문장이었잖아. 기억나시는 친구 있나요?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This system ensures that a lack of sleep is eventually ignored, compensated 이렇게 어휘 문제로 내신 거예요. 문장을 변형하시고 새로 보는 문장인데요. 거기다가 어휘 문제를 내셨어. 즉, 문장을 변형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해석하고 해석 후에 내용 파악할 수 있니?를 물으신 거고 어휘 문제를 냈다라는 거는 내용 암기가 되어 있니? 라고 물으신 겁니다. 즉, 운암고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문제였어. 그래서 이 문제를 맞췄다면 내용 공부도 해석 공부도 잘한 친구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정답은 compensated였잖아. 보상받는다. 잠이 보상받는다. 이런 게 답이었는데, 자,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 잠을 결국에 자게 된다라는 말이 잠을 잔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결국에 나는 자게 된다. 라는 말이 잠을 보상받는다는 말과 같은 말인가요? 라는 게 아직도 이 이꼴 표시가 잘 그어지지 않는 친구들 국어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국어 공부해야 돼. 이게 잠을 잔다라는 게 잠으로 보상받는다. 잠을 보상받는다는 게 잠을 잔다는 말인가요? 이게 되셔야 돼요. 그래야 compensated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이꼴 표시가 안 되면 단어 다 알아, 해석 다 알아, A to Z 엄청 열심히 해. 그렇게 해도 절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지? 자, 이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은 필수적으로 우리 커리큘럼 중에 이런 문해력 잡는 고능급 커리큘럼 빨리 올라오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서술형 문제입니다.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아직 답지가 안 나온 상황인데 쌤이 그냥 풀어봤어. 나도 공부를 했으니까. 야, 쉽더라, 서술형. 근데 미안하다. 그러니까 쉬운 건 뭐냐면 답이 다 지문 안에 있는 것들이 많았어. 그리고 학습지에서 다 준 것들이 많았어. 대부분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쌤이 앞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 수업 잘 듣고 복습하고 직보 열심히 풀고 풀이까지 정확하게 들었으면 선생님이 정말 2번, 3번 강조했던 내용들이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왔더라. 하나는 뭐냐면 시간이 부족해서 못 쓴 친구들이 있겠지. 시간이 부족해서 못 쓴 친구들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해결책이 뭐였어? 뭘 올리라고? 회독수를 올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다른 애들은 이거 만약에 근데 시간도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몰랐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냥 정말 열심히 더 꼼꼼히 보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자, 서술형 1번이랑 4번을 보게 되면은 한국어로 서술하는 문제였어. 한국어 서술 문제입니다. 그리고 서답형 1번 같은 경우는 너네 이거 조건 보고 솔직히 헉 하는 마음 들었니 혹시? 이게 근본 원인 1가지, 핵심 요인 2가지 적으라고? 태도 변화 3가지, 행동 2가지? 이거 뭐지? 어떻게 적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라면은 이 주제가 실제 학습지 안에서 선생님이 줬던 그 문제들 있지. 학습지 문제. 선생님이 빈칸으로 다 뚫어가지고 그 자료에도 넣어줬었잖아. 직접 써보라고. 한글로도 쓰고 영어로도 쓰고 했었던 거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그거 그대로 나온 거잖아.
근데 어떻게 써야 돼? 라고 하는 친구들은 딱 이거죠. 1번, 2번, 3번 문제, 학습지 내에서 있었던 1번, 2번, 3번 문제 내용을 합치면 되는 거였는데 이거를 문장으로 어떻게 합치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친구들이야. 그래서 혹시 이거 알겠는데 내가 말로 풀어내지 못하겠어. 이런 친구들은요, 앞으로 이런 학습지가 나오잖아. 그러면 말로 이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들을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 내용이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하세요. 알겠지? 자, 그리고 서답형 4번도 한번 봐봐. 이거 갈등도 이제 갈등삼각형인데 not only a theory but also a practical framework 이거 나왔네? 자, 이거 어디 있었던 거예요? 완전 마지막 파트에 있었던 거 맞나요? 자, 근데 마지막 파트에서 글에 언급된 두 가지 주요 활동 분야를 모두 포함하시고요. 왜냐면 문제가 단순한 이론을 넘어서 실용적인 틀로 평가받는 이유 두 가지를 쓰라고 한 거잖아. 근데 이거 선생님이 처음 줬었던 영상 강의에서 엄청 강조했던 문장이 답이에요. 피스 빌딩과 분석할 때는 이렇고요. 피스 빌딩을 할 때는 이렇습니다. 라고 선생님이 강의에서 엄청 강조했던 부분이야. 그거를 한국어로 쓰세요. 라고 나오면서 이 뒤에 따라 나오는 여기 as부터 쭉 기억나니? 이 파트에서는 because 이거고요. 이 파트에서는 because 이거예요.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요? 안 나요? 그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특히나 한글로 쓰는 거였어. 해석 연습을 빡세게 했던 친구들이라면 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어수 제한도 없고 내가 아는 거 그냥 쭉 풀어 썼으면 되는 거잖아. 자, 이거를 못했던 친구들도 마찬가지. 해결책을 쌤이 적어놨습니다. 한국어로 내용 쓰면서 정리하는 게 포인트. 보지 마시고요. 보면서 내가 아는 것 같아 라고 넘기지 마시고요. 손으로 쓰는 연습하세요. 이거 서술형 문제예요. 쓸 수 있어야 돼. 말로 정확히 만들어서 뱉어낼 수 있어야 돼. 한 번씩 선생님들 담당쌤이랑 구두 테스트 할 때 왜 답을 하는데 너네가 단답형으로 단어만 툭툭 내뱉을 때 담당 선생님이 단어로 얘기하지 말고 문장으로 얘기해. 이런 피드백 들어본 친구 있어 없어? 이거 되게 중요한 연습인 거야. 우리가 말로 연습을 왜 하는데?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을 줄이되 그만큼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툴이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테스트를 할 때 또는 테스트 준비를 하고 복습을 할 때 완벽한 문장으로 구사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 문제를 틀리거나 어려워했었던 친구들은 이 훈련을 반드시 해야 돼. 우리 학원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시스템 안에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다. 그죠? 자, 이 부분 잘 기억을 해두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 끝인가? 서술형 끝인가? 뒤에 조금 더 나오거든요. 뒤에 가가지고 쌤이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요. 자, 마지막은 아니다.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앞에서 선생님이 디테일하게 문제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총평 이겁니다. 얘들아, 문항고는 내용 파악 말고는 없어. 내용 파악이 정말 정확해야 돼. 혹시 너네들 선생님 강의 보거나 선생님이랑 수업 진행하면서 와, 내용 설명 진짜 잘한다. 저렇게 내용을 디테일하게 알아야 된다고? 이런 생각 들었던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선생님의 능력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만큼 너네도 내용을 그렇게 선생님처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A닷은요, 대놓고 너가 그걸 설명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학원이잖아. 그지? 근데 그 자리를 정말 100%, 1000% 써먹어야 된다는 거야. 내용 파악을 하고 말로 설명이 정말 술술술술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고 회독하라는 얘기입니다. 내용 파악 지금 몇 번 적어놨니? 이만큼 내용 파악에 회독을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회독도 같이 올리세요. 알겠지? 자,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너네 학교쌤이 맨날 강조하시는 거. 암기하지 마 라고 얘기하시는 거. 근데 이 정도로 회독 돌려서 내용 파악을 하잖아요. 한 이쯤에서 내용이 외우고 싶지 않아도 내용이 외워져요. 외워야 된다는 생각 버리세요. 회독만 올려도 내용은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거고 어떤 형태로 문제가 변형돼서 나오든지 간에 내가 풀어낼 수 있는 게 됩니다. 앞에서 봤겠지만 단어 변형 문장 추가는 있어도 내용이 바뀐 게 있었어 없었어? 내용이 바뀐 건 하나도 없었어. 내용 파악은 진짜 해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내신에서 기본 구문 실력이 없어도 된다라고 아직도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학원이 있어?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들이 있어? 구문 실력 개뿔 필요 없어라고 학교쌤이 그렇게 얘기하셔? 진짜 아니잖아.
근데 내가 구문 실력이 안 된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기본 구문 실력 빨리 갖추세요. 언제? 비내신 기간에. 제발. 근데 정말 시간 없는 거 너무 알아요. 진짜 알아요. 내가 정말 너네들 공부하는 거 같이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뭐 내신 끝나면 수행평가지, 또 내신 끝났더니 또 시간 있다 했더니 추석이지, 추석 때까지 공부시키려니까 너무 힘들다, 그지? 그리고 뭐 또 겨울방학, 여름방학 3주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정말 마음은 계속 먹는데 정말 절대적인 시간이 없어서 기본 실력 못 올리는 건 선생님도 알고 있습니다만 너만 그렇게 시간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라도, 한 톨이라도, 한 주, 두 주, 세 주라도 내가 그때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공부를 하는 게 지금 고교 학점제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그런 노력, 기본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서 내 성적이 오르길 원하는 건 정말 도둑놈심보야. 알겠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단어 변형이 일어나요. 그리고 언제까지고 이번처럼 단어 변형이 쉽게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어. 그리고 너네 내년에 고등학교 2학년 안 될 거야? 고등학교 2학년 되면서 모의고사 단어 난이도 안 올라가나요? 그럼 선생님들이 준비하는 학습지 내 단어 수준 안 올라갈까요? 지금 충분히 된다고 해서 내가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수준의 어휘는 가지고 있어야 그나마 안도할 수 있는 거지. 지금 허덕이면서 내신 단어 막 외우고 내신 때마다 단어 외우느냐고 1주일, 2주일 시간 쓰고 하는 건요. 지금 뭔가 구조가 잘못된 겁니다. 어휘 실력 평소에 올려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꾸준히 성장시킬 것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적어놨고요. 학교 선생님께서 어법 문제 안 낼 거야 라고 했지. 근데 선생님은 계속 궁금했어. 근데 어법이라고 하는 건 이런 기본의 구조를 베이스로 해서 문제화 시킨 게 어법 문제인데 어법 유형의 문제를 안 낸다라고는 하지만 전체 문제를 풀 때 내가 구조를 몰라도 되는 걸까? 라고 하는데 지금 예시로 하나만 들고 왔지. 서술형 중에 한 두세 문제가 구조의 개념을 베이스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특히 어순배열 출제가 됐잖아. 자, 이거 내용으로 풀었니? 물론 지문 안에 있는 문장이 빈칸을 채우는 거였는데 그 문장이 그대로 원래 지문에 있는 문장이긴 했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문장을 외웠다면 구조 개뿔 몰라도 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문 기억나? 이거 39번 원문 지문이었어. 원래도 지문이 얼마나 길었어. 그지? 그 지문의 가장 마지막 문장이었어. 너네 보통 외우기 시작하면 앞부분은 겁나 깔쌈하게 외우지만 뒷부분으로 갈수록 암기력 떨어지는 거 선생님 당연히 알 거 아니야. 그지? 마지막 문장의 영작을 낼 줄 알고 어떻게 다 외우냐고. 맞잖아. 근데 잘 보시게 되면요. 지금 선생님이 이 조건만 잘라와서 그렇지. 왜 안 지워지냐? 자, 조건만 잘라서 그렇지 실제로 선생님이 빈칸을 준 곳에 이 단어들을 채워 넣는 거였거든요. 마지막 빈칸이 좀 길었잖아. 그지? 근데 단어 주신 거 보잖아. 그러면 구조를 아는 친구들은 품사의 쓰임, 정말 조금의 내용과 품사의 쓰임에 대한 구문 개념이 있었다면 그냥 이렇게 조합해서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 이거 몇 점이었더라? 이거 100점 좀 높았는데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뭘로? 구문 실력으로.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휘 실력으로. 이거 인텐션 알았다면, 아니면 successful 알았다면, outcome 알았다면 다 풀 수 있었다라는 거지. at 알았다면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신 대비 발발 떨지 마. 기본 구문 실력 있고 어휘 실력 있으면요. 실제로 1등급 받는 친구들은 휘파람 불면서 내신 대비합니다. 아닐 것 같아? 정말 100점 나오는데요.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구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휘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신 6주까지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말 꾸준히 머릿속에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계속 성장시켜야 돼. 완성이 될 때까지. 완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얼추 내가 어떤 문장을 봐도 한 90% 이상, 선생님도 100%는 안 돼. 근데 80, 90% 이상은 거의 대부분 내 실력으로 다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될 때까지 누가 봐도 너 정말 해석 잘한다. 너 정말 단어 많이 한다. 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여러 번 들어볼 수 있을 정도로까지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결국에 우리가 이 두 개 키워서 어디까지 가는 건데 수능까지 가는 거잖아. 수능에서 한 번 더 써먹을 거잖아. 내신 3년 동안 계속 써먹고요. 수능에서도 더 써먹어요. 왜 안 하는 거야? 알겠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몇 번째니? 세 번째죠? 세 번째. 선생님이 ADAS에서 선생님들이 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하세요. 내가 이번 시험 보면서 정말 더 확신을 느꼈어. 너네도 물론 이 학교 시험에 익숙해지지만 선생님도 벌써 3번째야. 근데 선생님은 지금껏 10년 동안 했었던 그 내신 데이터들을 가지고 너네 시험을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믿고 해. 그리고 빨리 하셔야 돼요. 민기적 거리다가 시험 전주에 막 몰아서 하려니까 정말 힘들었던 친구들 있잖아. 그냥 선생님이 줄 때마다 빨리빨리 자료 받아가서 이번에 거의 실시간이지 않았니? 시험 범위도 늦게 나와서 너네한테 학습지 받으면 선생님이 밤새 작업해서 만들고 일단 카톡으로 뿌려주고 다시 학원에서 받으러 와라 했다가 막 계속 실시간으로 계속 내신 대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선생님의 속도에 발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쌤이 이번에 진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여기 다 카운팅 하다가 내가 하나하나 다 카운팅 하지 못했는데 내가 직보 때 얘기한 거, 학습지에서 강조한 거, 영상에서 강조한 거, 직보 문제로 나온 거 적중이 정말 많이 됐더만. 그러니까 믿고 해도 되는 거잖아. 쌤이 봤을 때 이 지문은 이렇게밖에 나올 게 없어 라고 한 것에서 그냥 그대로 다 나왔더만. 믿고 가셔도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아이고 이거 왜 안 고쳐졌지? 자, 운, 암, 고, 앞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나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고단끝, 우리 에이다 단어장 알지? 고단끝은 바라지 않아. 진짜 우리 단어 특강 시즌 1에서 썼던 교재가 있어요. 고1 단어, 기본 단어 3,000개 들어있는 단어장이 있습니다. 이거 특강으로 했다가 그 안에 단어들을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이 모르고 있어서 그리고 그 단어들의 리스트가 너무 좋은 거야. 내신에 정말 주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내신에 나오는 것들로만 막 꽁꽁꽁꽁꽁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좋아서 온고잉으로 계속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단어 특강 시즌 1 교재를 계속 외우세요. 그냥 계속 외우세요. 많이 외우세요. 그리고 학교 자료내 단어 있지. 자료 안에서 학습지에서 튀어나온 단어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암기해. 알겠지? 이거는 안 외워져요. 저거는 어려워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외우세요. 내용 파악과 단어가 중요한 시험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신 구문 커리인 신텍스 빌드업 완강이 아직 안 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특히 1학년 되고 나서 이제 문항고 시험 이거 뭔데 이거? 이러면서 에이다스로 처음 들어온 신규 학생들 지금 보고 있지. 그런 학생들은 아직 빌드업이 완강이 안 된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또는 완강을 했는데 되게 옛날에 했거나 완강을 하긴 했는데 내가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정말 꾸역꾸역 선생님이 겨우겨우 통과시켜 주셔서 완강을 해서 아직 내가 빌드업을 완벽히 알지는 못해라고 하는 친구들 있지. 그런 친구들은 진짜 제대로 하세요. 나 지금 이센셜도 아니야. 포기를 많이 했어. 빌드업이라도 완강을 해야 아까 앞에서 보여줬던 그 서술형 문제라던가 학습지 안에 있는 문장들을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완강을 목표로 달려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혹시 만약에 1등급 원하는 친구들 있어? 수능 독해커리 고논끝이라고 있습니다. 너네 학교에서 나눠주는 학습지의 지문들 그리고 모의고사 지문들 이거에 대한 독해법을 배우는 게 고논끝 커리큘럼이야. 고논끝이 끝난 친구들은요 학습지 볼 때 정말 수월합니다. 왜 이 문장이 이 자리에 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다 댈 수 있어. 그럼 내가 암기해야 되는 영역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당연히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암기를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더 꼼꼼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럼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럼 시험에서 더 잘하는 거는 당연한 말이에요. 그래서 고논끝까지 빨리 완강하는 걸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잘 봐. 내신 기간에는요. 우리가 표준학습 플래너라고 해서 선생님이 직접 생각하고 선생님들과 회의해서 이번 주차에는 이걸 끝내자. 2주차에는 이걸 반드시 끝내자. 3주차에는 이거를 꼭 테스트하자. 4주차에는 이 문제를 풀리자. 라고 하면서 주차별 표준학습 플래너를 만들어서 너네들을 공부시킨단 말이야. 1대1이지만 1대1이 있기 이전에 큰 표준 플래너가 있는 상태에서 담당 선생님이 좀 더 개별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게 우리 에이다스 내신 프로세스란 말이야. 근데 이 표준학습 플래너 큰 틀에서 주차별 학습 계획이 밀리면요 3등급 불가해요. 알겠지? 왜냐면 이 주차별 플래너에 선생님이 8회독 계획을 넣을 거 아니야. 이렇게 돌아야 8회독이 돈다. 그럼 기본 8회독도 안 돌면 아까 유형 봤죠? 내용으로 40점이야. 약 40점. 이것도 못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3등급도 불가한 거예요. 일단 내신 기간에
표준학습 플래너의 속도는 맞춰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학습진의 단어 암기, 시험 범위 내의 단어 암기가 완벽히 안 되잖아. 학습지를 봤는데 이 단어 콕 찍었는데 이거 뜻 얘기 못 하잖아. 2등급 불가. 한번 해보세요. 나 선생님 저 지금 단어 다 모르는데 저 이번에 2등급 나왔는데요? 1등급 나왔는데요? 있는지 봐. 절대 없을 거야. 그래서 단어 암기는 필수. 단어 암기가 안 되면 그 2등급이 안 된다고 생각해. 알겠지? 2등급 목표인 친구들 잘 들어. 단어 암기 안 되면 2등급 안 됩니다. 단어 암기 열심히 하세요. 자, 세 번째. 내신 기간에 구두 테스트 하잖아. 우리 매주. 구두 테스트 1대1로 해. 너를 두고 선생님이 계속 질문을 해. 근데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해서 재시험 판정이 나왔다. 다시 공부해야 될 것 같다. 다시 테스트 보자. 라는 게 나왔다면요. 1등급 절대 불가. 알겠지? 이거 왜 그러냐면 일주일 동안의 범위를 주고 내용 파악을 해와. 가 대부분의 구두 테스트 내용이야. 특히 우남고 같은 경우는 어법 안 물어보잖아. 내용만 물어보잖아. 근데 내용을 절었다는 거야. 재시험이라는 건요. 내용 파악이 덜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 뜨문뜨문 얘기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1회부터 제대로 안 했다라는 뜻이 나와. 근데 내용 파악이 너무너무 중요한 학교에서 구두 테스트에서 내용을 절었다? 회독이 그만큼 안 됐다? 1등급 당연히 안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혹시 1등급 목표인 친구들 있어? 잘 들으세요. 표준학습 플래너 그대로 잘 따라오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어 암기 평소에 정말 짬내서 짬짬이 계속 하세요. 문항군 영어가 중요하니까. 자, 세 번째, 구두 테스트 준비 있죠? 대충 얼버무려서 통과할 생각하지 마시고 내용 꼼꼼히 보고 열심히 암기해서 열심히 회독 돌려서 반드시 통과하세요. 그러면 1등급 될 수 있습니다. 알겠지? 자, 1, 2, 3번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이야. 이제 앞에서 시험지에다가 막 필기하면서 적었어. 막 느끼면서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는 내가 이래서 이번에 점수가 이렇구나. 충분히 느꼈어? 자, 이제 시험지 분석을 스스로 한번 해볼 거야. 이거는 과제이기 때문에 다음 수업,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이 기준으로, 시점의 기준으로 다음 주 수업 때 들고 오세요. 분석한 시험지를 들고 오셔야 됩니다. 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예시로 선생님이 삽입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삽입 문제 이번에 틀린 친구들 많을 거니까 자, 가지고 왔어.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일단 지문 상단에 첫 번째 지문 범위를 적으세요. 선생님 한 것처럼 지금 내가 그냥 부교재 8강 3번 이렇게 예시로 적어놨는데 그냥 여기서 영어, A, 이거 뭐였지? 리뷰 이렇게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범위를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2번을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2번을 찍을 때 솔직히 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생각 안 난다고, 시간 오래 지났다고 생각 안 난다고 하지 마. 맨날 이런 거 이거 왜 찍었어? 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냥 뭐 2번이랑 4번 중에 헷갈렸는데 헷갈렸는지 안 헷갈렸는지 안 궁금해.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거 왜 찍었냐고. 나 그게 왜 궁금하냐면 왜 찍었는지를 알아야 너한테 뭐가 부족한지를 내가 캐치할 수 있어. 선생님들이 캐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지시사 논리를 보는 게 조금 약하구나. 또는 이 친구가 뒷부분까지 확인하는 문제풀이 스킬이 약하구나 라는 거를 캐치하고 다음 시험에 보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뭐라 하고 나무라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짜내세요. 내가 왜 2번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더라? 생각해보니까 뒷부분을 확인을 안 하고 찍은 것 같아 라고 솔직하게 적으세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2번 앞문장이 주어진 디스 포맷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뒷내용을 확인을 안 했다. 이렇게 적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 정답을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왜 정답이 4번이 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해. 최대한 파악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셔도 돼요. 2번부터 4번까지 전부 다 디스 포맷을 설명하고 있음. 이렇게 적어놨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정답의 이유를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말 중요해. 뭐냐면 다시 이 문제를 동일한 방식으로 실수하지 않기 위한 액션 포인트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밑에 AP라고 해서 쌤이 적어놨는데 예시입니다. 첫 번째, 문장별로 내용을 꼼꼼히 보고 문장별로 내용을 꼼꼼히 본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정확히 숙지하기. 자, 이거는 15분 동안 한다라는 내용. 이거는 두 팀이 싸운다는 내용. 이거는 재료를 꺼내 쓴다는 내용. 이런 식으로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내용을 숙지해야지 라고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장에서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뒷부분까지 꼼꼼히 읽고 풀어보기 라고 내가 결심을 한 거야. 이걸 내가 적어두면 나중에 변형 문제 풀 때라든지 직보 문제 풀 때라든지 자 뒷부분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리마인드 할 수 있잖아. 실수를 줄일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한 다음에 내가 이랬으면 정말 안 틀렸을 수 있었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액션 포인트로 반드시 작성해서 오시는 겁니다. 틀린 문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뭐 내가 빈칸을 틀렸다. 특히 여기 지금 동물 실험 이런 거 나와 있었잖아.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면 이 선지 해석을 좀 더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텝 4 맞나? 이게 4에서 알 수 있듯이 빈칸 문장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기 위해서 빈칸 문장 해석도 한번 해보시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유형과 상관없이 해석해야 되는 문장 있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반드시 해석해야 되는 문장을 해석을 적어봐. 그러면 나중에 액션 포인트에 나오겠지. 해석 연습해라. 이렇게 액션 포인트가 나오겠지.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주제가 흔들렸을 수 있잖아. 그래서 주제 정확히 암기하고 문장별로 내용 꼼꼼히 파악하기가 액션 포인트. 그리고 지문 안에 나오는 주요 영단어 반드시 암기하기가 액션 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신 분석해보면 돼. 가이드를 준 거예요. 가이드라고 하는 건 최소치야. 이것 이상으로 더 꼼꼼히 하고 싶어? 안 말립니다. 분석 꼼꼼히 하는 것만큼 다음 시험에 확실히 도움이 돼. 그러니까 열심히 분석해서 틀린 거 다 한번 적어 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 답지가 안 나왔지만 쌤이 풀어봤다고 했잖아. 지문 안에서 답 다 찾을 수 있습니다. 학습지 안에서 답 다 찾을 수 있어요. 그걸 진짜 손으로 적어봐야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안 틀리겠구나. 다음번에는 이런 문제 맞출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알아. 그러니까 선생님 이 문제 어차피 시험 범위 다 지났고 이거 문제 다시 안 나오는데요? 하지 마시고요. 정말 제대로 된 답으로 완전하게 손으로 꼭 써보세요. 제대로 한 번은 써봐야 될 거 아니야. 한 번 써보면서 내가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또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한 번 써보고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그때는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야. 그러려고 선생님들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꼭 답을 찾아서 써보고 풀어보시고 액션 포인트까지 완벽하게 적어서 시험지 분석을 해오는 겁니다. 자, 이 영상 보고 있는 운항고 친구들 전부 다 이 시험지 과제 절대 누락하지 않고 추석 때 숙제 빼주는 대신 이 시험지 분석 과제 드리는 겁니다. 추석 주간의 숙제이기 때문에 절대 누락 없이 해와야 돼요. 안 해오는 친구들은 그날 학원 온 날 남아서 하고 간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십시오. 됐나요? 자, 마무리로 선생님이 이 내신 대비를 하고 너네와 함께 내신 대비를 하고 내신 분석을 하면서 정말 이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 야, 이거는 A닷에서 나오는 특히 이번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됐던 게 외부 지문에서 나오는 거 변형 문제가 없기 때문에 A닷에서 만든 에인젤이라는 AI로 문제를 만들어서 뽑아줬잖아. 내가 찾아봤거든. 적중된 게 진짜 많더라. 특히 어휘 문제 이런 것들 진짜 적중 많이 됐던데. 그러니까 정말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선생님의 열정 있어 보이지? 자, 열정. 나 진짜 운항고 내신 잘하려고 우리 올해 초부터 엄청 일가고 나 이거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 느끼는 친구들 진짜 많을 거 아니야. 진짜 너네 성적 제대로 만들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발 맞춰서 너네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같이 한다라고 하면 정말 이거는 좋은 결과 있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너네 알지? 우리 시험 한 번 치면 2학년이야. 1학년 시험이 끝이에요. 2학년 때는 또 다른 시험, 또 다른 트렌드가 시작이 될 거야. 그럼 또 애들이 혼란스러워 하겠지. 근데 그때도 선생님은 열심히 분석해서 너네들 내신 대비 해줄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 믿고 열심히 따라와야 돼. 내가 하라는 거 정말 빼놓지 않고 다 해. 그러면 정말 좋은 결과로 만들어 줄 테니까 이번 과제 그리고 앞으로 하는 공부들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열심히 이번 1년 잘 마무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원에서 보겠습니다. 안녕.